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자, 2020년 IPO 올해도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 열기가 지속될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의 리서치 팀장 자리했습니다. 최종경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신규 상장된 기업 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요.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네, 지난해의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코스피가 7개, 코스닥이 66개 해서 총 73개 기업이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네. 연간 73개의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시장의 화랑이 재시작된 2015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증권사의 스펙 상장까지 포함을 하면은 103개의 공모 수준이 나오는데요. 2015년 이후에 최대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신규 상장 시장이 일시적인 호황이 시작된 게 아니라 국내 증시의 본질적인 체력 증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67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년차 호황을 맞이해서 2020년의 상장 기업 수는 더 늘어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연간 70개대 전후의 신규 상장 개수는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에 더해진 다양해진 각종 특례 상장을 활용한 기업들이 신규 상장 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네. 자, 올해 전망치가 이제 소폭 감소를 해도 적지 않다. 적은 개수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월에는 단 한 개 기업이 수요 예측 진행이 있었나요? 2월 전망은 또 어떤지? 맞습니다. 2020년 1월에 수요 예측이 한 개밖에 안 했어요. 지난 5년하고 추이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이거는 올해 추세가 나쁘거나 뭐 1월이 비수기인 영향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1월에 설 연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설 연휴 때문에 일정이 많이 밀린 효과가 있습니다. IPO 시장의 2020년은 양력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라 음력 1월 1일이 지금 새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2월에만 그 8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을 동시에 진행할 정도로 네. 그리고 3월에도 이미 2개의 일정이 확정될 정도로 지금 1월의 물량이 전부 2월과 3월에 지금 이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IPO 시장, 그러니까 기업 공개되는 시장, 신규 상장되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공모 규모일 텐데요. 이 공모 규모는 지금 어떻게 데이터 집산이 됩니까? 네, 공모 기업 수가 신규 상장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횟수라면은 공모 네. 규모는 시장의 크기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2019년은 3.5조 원을 기록해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8년 대비해서 플러스 26% 반등하는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지난 2년 동안 공모 규모 1조 원 이상의 대형주, 소위 대여급이라고 불리는 큰 기업들이 없어서 꽤 아쉬운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2018년에는 소형주에 집중된 시장이었다면은 2019년도에 중형주 상장이 부활을 하면서 대여급 부재에도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을 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의 신규 상장 시장의 공모 규모는 지난해 대비해서 더 반등한 5.4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상장 기업 수가 더 확대되지는 않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회복한 기업당 평균 공모 규모의 반등, 즉 중소형주급의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지난 3년간 기다려온 대형주의 신규 상장이 2020년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SK바이오팜, 태광실업, 카카오뱅크 등을 비롯해서 중형급의 CJ헬스케어까지 상장을 위한 일정이 진행 중이고요. 현대카드, 현대엔지니어링, 크래프톤 등이 신규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2020년도 그렇다면은 이 팀장님이 보시기에 공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까요? 2019년도에 공모가 대비 주가 수익률 상위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19년도에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 어느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세경하이테크, ITM 반도체, 메탈라이프, 첨보, SP시스템즈, 라온피플, 아모그린텍 등이 두각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2차 전지나 스마트 기기 등 IT 핵심 분야에
그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들로 일명 소부장 기업군으로 통칭되고 있는데요. 그 외산 소재의 수입 대체까지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 소재 기업들은 당연한 얘기고요. 2018년을 저점으로 시장 경쟁력이 높아진 부품주들, 그리고 2020년 주요 세트메이커들의 투자 진행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장비주까지 그 기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 그 티움바이오, 신데카바이오 등 공모 희망가 하단 미만에서 그 공모가가 확정되어 주가가 회복한 특례 상장 기업들입니다. 네. 희망 공모가를 받지 못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짧은 수요 예측 기간 동안 기업의 기술 가치를 모두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되려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시장의 특징은 여러 형태의 특례 상장 기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광통신 패키지나 데이터 센터 통신용 모듈, 그리고 메탈라이프나 PPI의 경우죠. 그리고 헬스케어 장비 솔루션, 작년에 레이의 경우입니다. 레이요? 예, 함께 네. 주목해야 될 산업군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 연말에 제 기억에는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상장했지만 보통 신규 상장된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물론 공모가 산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허니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약간 달콤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는데 거의 연말에 들어온 기업들은 큰 기대를 못하고 오히려 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 좀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자, 현재 2월 달에 8개 기업의 수요 예측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된다고요. 그중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팀장님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2020년 2월에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주도하는 공모주 집중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에 서남, NFC, 레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JNTC, 서울바이오시스, 플레이드, MPD 등이 확정된 일정만 8개 기업이 동시에 지금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남은 고온 초전도 선재, 레몬은 나노 멤브레인, JNTC는 3D 엣지 글라스, 서울바이오시스는 마이크로 LED, MPD는 FPCA까지 그 말씀드렸던 IT 분야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2월에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 JNTC나 레몬이나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의 규모도 2천억에서 3천억, 5천억에서 6천억까지 이르는 중형주급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또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늘 이제 소재 부품 장비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IPO 시장에서 다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 이 소부장 기업군에 대해서 보려면 역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분위기를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바이오가 주목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바이오 기업이 들어와서 또 그 이렇게 열풍을 또 몰 수 있고, 현재 그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사실 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전년 2분기에서 3분기, 가을을 전후해서 집중 조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공식적인 그런 이벤트가 몇 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입니다. 네. 작년 2019년에 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즉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100개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작년 12월에 중기청은 소부장 강소기업 55개를 선정하고요. 향후 5년 동안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최대 182억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55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45개는 올해 결정할 예정이고요.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이어서 벤처 100 프로젝트나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재미난 부분은 네. 작년 12월에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 55개사 중에 그 16개 기업이 상장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7개 기업인데요. 이제 하나 기업은 코넥스고요. 16개 기업이 이제 코스닥 기업인데 그 코스닥 16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지난 3개월 동안 19.7%를 플러스 19.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닥이 2.2%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익률 평균에서 있어도 그 코스닥 시장에서 소부장 기업들이 매우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대본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 조절에 실패했어요, 제가. 나왔는데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팀장님 좀 저기 하셔도 아시는 데까지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 대여급 상장이 네. 예를 들면 뭐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그 더 거대 석유 기업이 증시에 상장이 된 우리 증시는 아닙니다만 글로벌 자금들을 쭉 빨아갔잖아요. 흡수를. 네. 우리도 이 대여급 상장이 혹시 예정돼 있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현대올뱅크라든지 롯데호텔 이야기도 좀 네. 있었고, 뭔가 좀 그 빅 이슈 같은 것들은 좀 없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여급 상장이 시장에 불어넣어주는 활력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시장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는 대여급의 상장이 시장의 자금을 집중시켜서 기존 시장에 혼란을 줄 만큼 그렇게 큰 이벤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IPO 시장에도 대여급이 등장함으로써 활력이 불어넣어지고요. 기존 시장에도 당장 코스피 200에 산입될 정도의 큰 기업이 나타난다면 전체적인 시장에 활력이 불어넣어지는 건 맞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현대오일뱅크라든지 호텔롯데라든지 그리고 교보생명이라든지 매년 연초가 되면 이쪽 시장에서 그 단골 손님처럼 회자되는 신규 상장 예정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오일뱅크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호텔롯데 같은 경우는 그 내수나 면세 업종이 연초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가 다들 아시는 대외 변수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그 면세나 내수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내려간 탓으로 사실 현재 분위기에서 올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호텔롯데 같은 경우는 2015년과 2017년 신규 상장을 준비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2019년 작년에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현재 그룹 자체에서는 시간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던 상태인데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큰 대외 변수 때문에 현재는 또 기약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올해 언급드렸던 그 SK바이오팜이라든지 CJ헬스케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태강실업이라든지 등등의 기업들의 상장이 분명 기존 시장과 신규 상장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그러네요. SK바이오팜이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 온기가. 또 돌발 질문입니다. 이 BTS. 네. 네. 지금 영화 기생충이 우리 문화 컨텐츠에서는 뭐 글로벌 탑 이슈로 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그거에 못지않는 이 방탄소년단 BTS의 그 소속 기업인 뭐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예. 직상장을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그 스케줄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여기도 들어온다면은 큰 대여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코스피 200에 당장 들어가거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정도의 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조 원까지도 대충 시장에서는 보던. 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이제 조금 가능성이 점쳐지는 그런 사이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3년 정도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하나 신규 상장에 대한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다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규 상장이라 하면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여건과 상황이 정말 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간을 미리 예정하거나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기 때문에 네.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존 상장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넷마블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뭐 스틱 투자자문의 그 기업 제가 이름을 까먹어 버렸는데 아주 큰일입니다. 이 기억력이 자꾸 까먹어버려가지고. 자, 또 하나의 돌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슈가 이게 그 지주회사의 개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부가 막 엉켜 있다 보니까 네. 좋게 얘기하면은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서 변수를 낮출 수 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뭐 너무 좋지만 이 한 개의 그 그룹에 너무 쏠려 있는 리스크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꺼리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LG화학 이슈가 더 큰데
이 화학과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부가 뭉쳐 있다 보니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 그래서 어제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확 강등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바로 IPO 분할 상장을 배터리 사업부를 띄워가지고 이런 전략들도 시장에서 조금 효용성이 있을지. 물론 뭐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고 사업 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 예,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대신 제가 되게 간단한 일반론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 굉장히 특이하게 지주사와 사업회사가 동시에 상장돼 있는 구조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돼 있는 구조죠. 네. 사실 해외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상장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회사의 본질 가치가 양쪽으로 분할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는 더블 카운팅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분할돼서 가치가 인정을 받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군데가 새로 상장한다고 모기업이나 또는 그의 자회사가 덩달아서 주가가 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상장의 이벤트는 주가에 있어서 좀 단기적이기 때문에 그건 꼭 시장에서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분위기가 좋아서 분할할 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 또 분할하고 나서 각 사업부가 업황이 꺾이거나 업황이 돌게 됐을 때 또 직격으로 받아야 되는 그 시장의 그런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분할 상장이 꼭 항상 호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두산그룹도 이 두산 퓨어셀하고 두산 솔루스가 분할해서 상장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또 한때 굉장히 뜨겁기도 했어요. 이 분할 상장 이슈가 그렇게 스쳐 지나갈 만한 이슈만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의 또 트렌드한 유행이나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IM 사업부라고 하는 무선통신 사업부가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있고 가전 사업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일부 이 펀드 매니저들과 외국사들에서는 분할해라 이런 요구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총 시즌에 이렇게 된다면 가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 얘기가 길어지는 건 이제 적으시고 이제 생각하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대신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놓고 보시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IM 사업부나 가전 사업부나 반도체 사업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기적으로 이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가야 되는 사업부입니다. 지금 가까이서의 사업부들이 워낙 크고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하나하나 성장해 온 역사 때문에 이렇게 사업부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이 초연결 사회가 되는 것을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되려 분할보다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게 방향상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돌발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더 이상 괴롭히면은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원성을 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핫 이슈가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2020년도 기업 공개 시장 소부장 분야의 열기가 지속될까라는 주제로 한국증권 리서치 센터의 최종경 리서치 팀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